자, 그렇다면 이런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할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행동 양식, 그냥 믿음, 뭐 회식을 하느냐 안 하냐,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이냐, 부장님이 아직 퇴근하지 않으셨는데 먼저 퇴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제 이런 문제를 넘어서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할까요? 일단 조직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자, 조직 구성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직 내에서는 공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업무가 수행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업무들이 그런 공식적인 업무가 수행되는 중간중간 사이사이에서 수많은 과정에, 조직 내 여러 과정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아, 예를 들면 그것이 관례적으로 하던 것이든, 아니면 구성원들이 과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수많은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구성원들은 이 조직 문화가 우리의 문화다, 우리 조직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 라고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에 조직과 조직끼리 서로 통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조직이 서로 이질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상정해 봅시다. 통합이 된다면은 그냥 구조적으로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묶이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끼리 통합되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와 문화끼리 서로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어떤 조직은 퇴근 후에 구성원들끼리 가볍게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어떤 조직은 퇴근하면은 각자 서로 그냥 자기의 그 집으로 돌아가거나 개인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 두 개가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 두 개의 이질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 두 개의 조직끼리 서로 퇴근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놓고 충돌을 하게 되겠죠. 어떤 조직은 부장님이 혹은 직장 상사가 선배들이 퇴근을 하건 말건 내 업무를 끝냈으면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어떤 조직은 직장 상사가 퇴근을 해야 그 선후배 순서대로 먼저 퇴근을 한 이후에야 퇴근을 할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조직이 통합을 했다면 퇴근을 언제 할 것인지를 놓고 또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겠죠. 이 밖에도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또 많이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각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익숙해 있는 조직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조직들끼리 서로 통합이 되면은 또 업무 수행 방식을 놓고 서로 충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끼리 서로 통합되게 되면 그만큼 조직 문화가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는 조직의 정책이나 전략을 개발하고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그 정책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고 그 전략을 또 이행해 나가는 과정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조직이 중요한 목표를 정하거나 혹은 정책을 개발하거나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조직 문화가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조직의 정책이나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조직의 전략 과정에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특정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가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활동을 역으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조직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에
굉장히 많이 몰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핵심 가치라고 부르는데, 그런 핵심 가치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집착이나 몰입도를 보이고 있는 조직이 갖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이제 강력 문화라고 부르고요. 또 역으로 좀 더 유연하게 핵심 가치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면서 핵심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집착이나 몰입도를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을 우리가 약체 문화라고 부릅니다. 조직이 환경 변화를 어느 정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혁신 문화와 정체 문화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조직이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또 역동적인 환경에 조직을 빨리빨리 적응시켜 나가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혁신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부르고, 또 루틴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조직들은 보통 정체되어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런 조직 문화를 개인 지향 문화와 집단 지향 문화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집단 지향 문화는 이제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결정하고 또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것들이 옳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이 집단 지향적 문화고요. 개인 지향적인 문화는 구성원들 개개인이 개개인 나름대로의 성과를 적절하게 도출하기만 하면은 집단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개개인이 알아서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개인 지향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 어떤 조직들은 계층화되어 있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고요. 또 어떤 조직들은 구성원들끼리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또 뭐 상급자나 하급자나 직급에 따라서 이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또 똑같이 비슷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을 우리가 평등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부르고요. 또 위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에서는 상급자가 먼저 퇴근해야 이제 뭐 하급자가 그 다음에 퇴근한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을 우리가 계층화되어 있는 문화, 혹은 이제 위계적인 질서를 갖고 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 문화 유형들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기술적인 혁신, 정보의 혁신, 인공지능의 발전, 이런 것들이 조직의 업무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되겠죠. 업무를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스마트 워크라든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수행이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과연 현대 조직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까요? 또 그런 것들이 변화가 기존의 조직에게 어떤 영향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경쟁 가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